미국이 이란에 핵 포기 등을 골자로 한 15개 종전안을 제안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란 측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암살 완전 중단과 전쟁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5가지 조건을 역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암이라며 우리가 그걸 제거해버렸고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We've won this. This war has been won. Be jointly controlled. Maybe me. Maybe me. 치 이란 의무장관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도 진행되고 있는 협상도 없다고. هم تا الان انجام نشد. من با وزارت قطر عرض میکنم هیچ مذاکره و گفتگویی با طرف آمریکا نیست. 호르무즈 해협 공항 허가 발급은 이란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had to cut out the cancer. The cancer was Iran with a nuclear weapon. We cut it out. Now we're going to finish it off. President Trump that i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의 핵 포기 등 15개 협상안 제안을 이란은 협상을 미국 혼자 하냐, 협상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면서 전쟁 끝내고 싶으면 암살 그만하고 우리에게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게 그 미국과 이란의 상태를 보면은 트럼프는 좀 조기 종전을 좀 바라는 것 같고 예. 이란도 내심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가 미국 내의 정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지지율도 뭐 지난주 40%에서 36%까지 떨어져 있고 또 그 본인이 자택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지난 대선 때는 11% 본인이 승리한 그 지역인데 그만큼 이제 내부적으로 그 전쟁 반대 여론도 전쟁에 찬성하는 것도 35%밖에 안 되고 그래서 빨리 종전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에서는 미국한테 이제 뒤통수 맞은 그런 그 경험들이 있어서 적극적이진 않고 이게 다만 이제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트리키예라든지 이집트 같은 그런 걸프 국가들은 또 그들의 자국의 그 경제적 그런 그 위기들 때문이라도 예. 이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종전이 되기를 바라서 안전히 판이 깨지진 않았지만 그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협상이 순조롭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1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라고 하고 예. 이란도 역제안으로 5가지를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렇죠.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 양국이 요구하는 그 최저선이 뭔지를 알아가는 그런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트럼프는 어제는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면서 협상 낙관눈을 띄우더니 오늘은 이란은 암적인 존재고 우리는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뭘까요? 뭐 추가 타격을 할 수 있다,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말로써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일환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그 5가지 사항은 어떤 패전국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승전국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거를 선뜻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측에서도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이제 이란에서 내놓긴 한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앞서서 우리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협상 잘하다가 뒤통수 맞은 경험이 몇 차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한 카드가 없이 당장 우리가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협상 대상자에 대한 암살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감안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협상을 받아들이기는 지금 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뭐 진척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중동 사태로 한 차례 연기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습니다. 백악관 발표 먼저 듣고 오시죠.
A long-awaited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China will now take place in Beijing on May 14th and 15th. Just given that the president postponed his original trip to China because of the war, should we infer that the war will be wound down and concluded by the time of that May 15th, 14th visit? Again, as I've said, we've always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you could do the math on that, Mario.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지금 미국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 차례 연기한 미중 정상회담 날짜를 5월 중순으로 정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되면서 취소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네. 5월 중순에 트럼프가 중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의 수혜국이 중국이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이란과 되게 우호적인 국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런 조치도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 우호 국가로서 이란과의 그런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동맹국들한테도 그 군사 파견을 한다든지 뭐 간세 막 올린다든지 이런 걸 봐서 동맹국들한테도 자국 우선주의의 기초에서 그런 그 동맹국으로서의 그런 신뢰를 깨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좀 비교가 좀 되는 것 같고, 5월 중순에 이제 가기로 한 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가 그 한 달 동안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 동안의 그 협상을 가지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이 조기 종전을 바라고 있거든요, 내심.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여러 가지 그 협상 전략과 압박 전략을 병행해서 쓰는 그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중순 이전에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희망일 것이고, 그것은 이란과의 관계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일단은 그 저기 파키스탄을 중재를 통해 가지고 양국이 지금 뭐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람마드에서 그 대면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저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란은 그 미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같이 함께 갖고 있는 것이라서 그 협상 과정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 달 안에 그 트럼프는 그 저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상 전략과 압박 전략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82 공수 사단도 지금 중동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고 또 주일 그 저 해병대 병력도 이동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플랜 A로 협상을 해서 잘 여의치 않으면 플랜 B로 해서 그런 뭐 압박 전략, 그 군사적인 행동, 타격 이런 걸 통해서 압박하는 그 전략을 같이 쓰는 그런 지금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5월 중순이면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전쟁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자신감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협상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내가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시장을 안정화하고 뭐 아마 이제 당장 닥칠 11월 이제 중간 선거를 계속 염두에 두겠죠. 아마 5월 정도로 못을 바꾸는 상태에서 4, 6주 정도의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전쟁의 어떤 양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그 어떤 능수능란하게 계속 말하자면은 좀 교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어떤 전쟁의 양상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이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뭐 저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조기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협상 낙관론 얘기가 나오자 바로 뉴욕 증시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5월이라고 한 딱 한 4, 6주 정도라고 하는 시간을 일단 벌어서 빠르게 어떤 조기 종전의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중간 선거 전에 또 시진핑의 미국 답방까지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이 같은 휴전 시도가 함정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받는 것을 검토하고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선박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수준의 통행료가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를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협상 얘기가 나오는 중에도 이란이 압박을 이어가는 이유, 바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으로 불린 일어서는 사자 작전과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 모두 협상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되는 중에 급습을 당한 거죠. 또 속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도부 추가 암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 파트너로 거론되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표적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با تجربه‌ای که ما به ویژه در خلال یک سال گذشته داشتیم اعتماد به امریکایی‌ها خیلی سخت شده. And they are negotiating, but they're afraid to say it because they figure they'll be killed by their own people. They're also afraid they'll be killed by us. There's never been a head of a country that wanted that job less than being the head of Iran. I don't want it. 네, 분위기 좋게 협상하는 것 같다가 급습을 당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호의도 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그 작년에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 협상 중에 갑자기 저 군사 공격을 2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고 또 올해도 2월 달에 오만의 중재로 인해서 이란과 그 미국 간에 그 중재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핵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그런 과정에 갑자기 군사 공격을 감행한 거거든요. 그때 왜 오만의 그 외교 장관이 폭로까지 했었잖아요. 거의 이란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고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그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한 바가 있어서 그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또 언제 저렇게 할지를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파키스탄 등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예.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 제3국을 통한 그 협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예. 협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그 제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란이 얼만큼 수용 가능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국 내에서 워낙 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기 사항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빠른 종전을 바라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핵 포기라든지 또는 그 레짐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것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무슨 큰 선물을 줬다 이런 내용들도 보면 뭔지는 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중재국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그 과장해서 큰 선물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호르무즈에 대해서 비적대국에 대해서는 그 협의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조치들을 그게 선물이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것들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마치 큰 선물인 것처럼 네. 그렇게 포장해서 지금 하는 그 트릭 같은 그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트럼프의 그 성향을 예. 그동안 했던 걸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협상이 그 진전이 있고 그 결과물을 내려면 결국은 그 양국에서의 그 요구안들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좀 양보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의 요구안을 지금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이게 커 보이지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예,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고 협상장에 나갔다가 지도자가 또 암살당할까 봐 이 부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보도를 보면 미국이 이란 지도부 중에서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표적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이 두 사람을 제외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협상에 나서자 뭐 이제 이런 건데 글쎄요. 근데 그 이제 이란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협상에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울 그렇죠. 겁니다. 게다가 이제 본인들의 목숨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란의 어떤 외무장관 이야기가 저는 딱 그 이란의 어떤 혁명수비대 입장을 잘 대변한다고 보는데 이 협상 자체를 어떤 패배, 뭐 내지는 굴복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협상에 나서고 그 가운데서 또 일시적으로는 뭐 저 암살 대상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유효한 어떤 카드로서 이란에서는 다가오진 않는 것 같고 그 반면에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뼈아픈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그 이 2인자가 참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오바마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핵시설이 또 물리적으로 파괴됐던 사례들이 협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납득되기는 어렵고 아마 이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런 계속 난관들이 봉착되지 않겠나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최강의 무기일 텐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한 선박당 30억 원씩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란에서 저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갖고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이라든지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미국 책임이다라는 것을 그런 의도로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 그 비적대국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통행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종전 이후에도 그 통행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자국 내의 수익을 하려는 전략적 의도까지 포함된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 입구까지 봉쇄하겠다 이런 엄포도 놓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함께 보면 호르무즈 해협보다 홍해 입구가 또 더 좁더라고요, 수해가. 예, 실질적으로 그 이란이 가지고 있는 기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한 6,000기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나 저런 홍해까지 이 통과하는 선박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그리고 뭐 전술을 다 때려 부술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개만 파괴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뭐 보험 문제라든지 금융 여기서부터 다 꼬이기 때문에 몇 차례의 그 몇 개의 선박에다만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전 이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란은 정말 지금 말 그대로 미국이랑 절체절명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지 간에 아마 저 호르무즈 해협을 마지막 딜로서 중요한 카드로서 계속 협상으로 가져오려고 할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여러 그 나라들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점령하는 것이 국제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지만 미국이 약간 이 무력으로 국제법상의 어떤 그다음에 국제 질서들을 많이 무너뜨리는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주장들도 좀 힘을 잇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마지막 카드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입구까지 봉쇄된다면 전 세계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텐데요.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일까요?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We negotiate with bombs. So we're keeping our hand on that throttle as long as hard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achieved on that battlefield. Pete didn't want it to be settled.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ettlement. They were interested in just winning this thing.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네,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전쟁 시작하자고 했잖아. 마치 전쟁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파로 분류되는 게 저 헤그세스 장관하고 댄 케인 합참의장이 이제 강경파로 이렇게 그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도 협상 국면이지만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계속 그 전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참모들 같은 경우는 유가 가격이 치솟고 이제 휘발유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국내적인 정치 부담 때문에 빠른 그 종전을 좀 원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 헤그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지금 그 위기 상황인 것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강경파들한테 좀 약간 강경파와 자기는 결이 다르다라는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의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데 지난번에 자기 사진이 잘 못 나왔다고 백악관 사진 기자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도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전쟁 끝내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해지고 국제 질서가 좀 어지러워지는 경우에 그리고 또 트럼프에게 맞닥뜨린 최대 현안인 중간 선거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분산해야 될 목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성인 인물, 메시지가 가장 센 인물에게 전쟁의 책임 일부를 돌리면서 본인이 가지는 책임 일부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분산시켜가지고 전쟁 장기화의 책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는 효과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트럼프가 계속 협상 낙관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굿캅 배드캅의 역할도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협상의 중재자 그리고 뭐 내가 직접 협상에 나가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고캅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한다 그러면 반면에 한쪽에서는 강경파가 이거 무조건 전쟁할 거고 폭탄을 더 쓸 수 있고 우리는 무조건 전쟁으로 이 국면을 끝낼 거고 이렇게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저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과 책임 분산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결국 협상이 잘 되면 내 탓이고 협상이 안 되면 네 탓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전국들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종전을 위한 방정식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협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란을 몰아붙이던 이스라엘에서는 조급함과 당혹감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매체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 등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전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려는 영토 확장 공세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כל חמשת הקשרים הליטני ששימשו את החיזבאללה למעבר מחבלים ואמצעי לחימה פוצצו וצה"ל ישלוט בשאר הקשרים ובמרחב הביטחוני עד הליטני.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해온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종전은 실수라며 이란과 계속 전쟁하라고 트럼프를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중심 국가로 수십 년 동안 중동 패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이번 전쟁을 이란을 손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의 재력가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통하는 빈살만이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야 하고 또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트럼프를 부추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기회에 이란의 씨를 말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 세계국이 약간 어떻게 보면 패권을 다툰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사우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는 이제 순니파가 주축이고 이제 그 이란은 시아파가 이제 주축인데 그 사우디에서 봤을 때는 그 이란이 현존하는 중동에서 현존하는 위협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그런 그 이제 이런 그 중동의 그런 그 지형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번에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종전을 내심으로는 종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빈살만이 한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뭐 빈살만의 의도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협상과 그 압박 두 가지 병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그 선에서 절충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사우디와 함께 또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눈에 가신 이란을 치고 또 이번 기회에 레바논 영토도 가져가겠다 이런 영토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대한민국 정치인 입장에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약간 확전하는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국가 간의 어떤 분쟁도 더 커지는 양상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이스라엘 요구도 그렇고 미국이
말하자면 이른바 중동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폭탄을 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또 참수를 하고 또 암살을 하고 하면서 사실 이란 내에서는 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을 하면서 더 강경한 대응들로 일관하게 되면 거기다 또 폭탄을 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당장 인도태평양의 안보 문제들이 중동으로 다 빨려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주한미군에 있는 그 무기들을 중동으로 차출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기사들이 제가 한 1, 2주 전에 본 것 같거든요. 그럼 당장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중동에 있는 다자간의 어떤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 미국이 뭔가 이란을 이번에 뭐 이스라엘 말처럼 무조건 이번에 이란을 끝내야 되겠다. 중동 전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태도로 미국이 만약에 이 전쟁을 확전시킨다 그러면 사실 인도태평양에 생기는 안보 공백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거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 중동 전쟁이 미칠 여파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대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